새학기 등교를 맞이해 일부 학교에서 교내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금속 탐지기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기 위한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혼잡 상태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낮 패서디나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해 LA 지역 일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주택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폭발이 발생해 주택 여러 채가 붕괴되고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한 편의점에 10대 50여 명이 단체로 침입해 물건을 약탈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릴랜드주를 중심으로 노인을 상대로 한 금괴 사기가 확산하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하마스 지도자 하니의 암살 이후 중동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정상 전화 통화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백악관의 판단입니다. 며칠 내일 수도 있다는 건데 다만 시간은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존 커비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We're continuing to watch it very, very closely, and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at this particular time. 오는 목요일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하마스 측이 협상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운이 고조되면서 폭스TV는 공격이 24시간 이내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핵 추진 순환 유도탄 잠수함을 중동에 배치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란이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전달할 것이란 로이터 통신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We are prepared to deliver a swift and severe response if Iran were to move forward with the transfer of ballistic missiles. 두 개의 전쟁에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연계될 수도 있다는 게 미국의 고민입니다. 미국은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당시 사용한 미사일 중에 북한산이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첫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을 위한 취지지만 정상 운영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학기 첫날 학교 주변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수업 시작 시간이 다가왔지만 아직 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브로워드 카운티 교육부는 오늘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교내 총기 폭력을 예방하는 취지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품의 교내 반입이 금지되고 각종 전자기기 등도 책가방에서 꺼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대기 시간은 평균 1시간을 넘었고 일부 학교는 수업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It's a lot. I came into the bus. I walked out over here. It's a big line. 카운티 내 38개 학교에서 금속 탐지기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와 같은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금속 탐지기부터 설치해 개학 첫날부터 혼잡을 야기했다는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It's good for safety, but it's not very fun waiting. 반면 교육당국은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학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As I walk up to the metal detectors, kids are starting to take the electronic devices out of their bags that they should not have when they should take them out way before time. So it's a little bit more efficient the next day. And then hopefully by the end of the week, we'll see these lines going through like a breeze. 학부모들의 항의까지 빗발치면서 일부 학교는 금속 탐지기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측은 개학 첫날 혼잡이 벌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금속 탐지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 LA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LA 한인타운 일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20분쯤 사우스 패사디나에서 2마일 떨어진 하일랜드팍 인근 지하 12.1km 깊이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당시 LA 한인타운 중심가를 포함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건물과 주택은 5초에서 10초 이상 강하게 흔들렸으며 도로 위의 차량에서도 진동이 감지됐고 고층 건물에서는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한인들 역시 점심시간의 진동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보였으며 지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관이 파열되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기도 했습니다. Building, it's like seconds take longer when it's shaking. Time seems to move slower. And I thought, am I going to have to get out of here? And then, nope, it was fine. 당국은 지진이 LA에서 남쪽으로는 샌디에고, 동쪽으로는 팜스프링스 지역까지 감지됐지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A 소방국은 즉시 106개 소방서 관할구역 내에서 지진 감시 모드에 돌입해 상황을 조사 중이며 최근 한 달 동안 3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주택에서 대형 폭발로 주택 여러 채가 붕괴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메릴랜드 소방국은 어제 오전 6시 40분쯤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주택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방관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현장에서 사망자 2명의 유해를 수습하고 부상자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Again, everything shattered in the backyard and inside the house. But we're lucky because the force of the explosion kind of went just to the right of us. 사망자는 가스앤일렉트릭의 계약 직원인 35세 호세 로드리게스 알바라도와 폭발로 파괴된 주택의 소유자인 73살의 레이 코크란 주니어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폭발로 최소 12가구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진 않았지만 누출된 가스가 폭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청소년 수십여 명이 단체로 물건을 약탈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쯤 LA 올림픽대로 8,500번지의 세븐일레븐 매장에 10대 청소년 50여 명이 침입해 단체로 물건을 약탈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난동 당시 청소년들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모두 쓸어 담고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창문과 선반 등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편의점 직원들이 비상벨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청소년들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 자전거를 타고 모두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피해 규모는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 길거리에서 일명 코끼리 진정제로 불리는 약물이 발견되면서 시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뉴욕시 길거리에서 8개의 카펜타닐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2개는 사용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 1월과 6월 사이에는 최소 7건의 치명적인 약물 과다 복용 사례 가운데 카펜타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카펜타닐은 코끼리나 코뿔소 등 덩치가 큰 동물에게 진정제로 사용되는 약물로 극소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마취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당국은 카펜타닐이 몰핀보다 10,000배, 펜타닐보다 100배 더 강력해 단 2mg만으로도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거리에서 카펜타닐의 불법 유통이 확산하고 있다며 마약 단속국과 협조해 유통망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노인을 상대로 금괴 사기 수법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는 최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를 중심으로 미 전역의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일명 금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괴 사기범들은 노인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국가요원이라고 속인 뒤 금융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협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scams are primarily targeted and almost exclusively to senior members of our community. That's particularly troubling to me, and this is why we need, not only do we need seniors to be on the lookout for this. 한편 당국은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최소 2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서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한인 남성이 말다툼 도중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쯤 하와이주 호놀룰루 인근 와이아나 보트 항구에서 30대 한인 남성 체일로 종 김 씨가 말싸움을 벌이다 수차례의 총격을 맞고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25세 남성 라스탄 브라운 카스트로로 총격 직후 픽업 트럭을 몰고 도주하다 다른 차와 충돌했고 이후 다시 트럭을 버리고 뛰어 달아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스트로는 현재 불법 총기 소지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거리 레이싱을 벌이던 차량이 충돌해 4명이 숨졌습니다. 그랜드 프레리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후 8시쯤 사우스 벨트라인 로드 1500번지에서 2대의 차량이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20살 하이메 메사가 몰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경주를 벌이던 도중 일가족 5명이 탑승한 SUV 차량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SUV에 탑승해 있던 3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2명 중 1명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메사를 살인죄와 중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했으며 경주에 참여했던 22살의 또 다른 운전자도 체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블릿을 사용한 아이들일수록 분노와 좌절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캐나다 셰르브룩 대학교에 따르면 어린이 300여 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태블릿을 더 자주 시청할수록 1년 후 분노와 좌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태블릿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절한 감정 조절 능력을 배울 수 없어 짜증과 분노를 더 많이 표출하게 되고 특히 건강과 학업, 그리고 사회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평균 시간은 지난 2020년 하루 5분에서 2022년 무려 하루 55분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4살 유아 중 상당수가 개인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2살에서 5살 사이 어린이들의 경우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최대 주당 7시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12살 소년이 직접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다 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12살 소년 데니 도어티는 방학 기간 장애우로 구성된 하키팀 보스턴 베어 컵스를 위한 기부금과 자신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집에서 만든 수제 아이스크림을 10여 명의 이웃에게 판매해왔지만 최근 시 보건국으로부터 식품법을 위반했다면서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식품법상 개인이 수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라는 이유였습니다. 도어티 어머니는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 판매한다는 사실을 누군가 보건국에 신고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도어티는 아이스크림 판매는 금지됐지만 사람들에게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대신 기부금을 받아 하키팀을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거대 지진주의보가 발표된 일본에선 관광객들의 숙박 예약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게다가 일본 북부 지역에는 태풍까지 상륙해서 일본 전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관광객들로 가득 찼던 해수욕장이 올해는 텅 비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표하자 쓰나미 공포가 해변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와카야마현 등 일부 지자체가 해수욕장을 폐쇄하면서 유명 관광지의 호텔 예약 취소가 급증했고 숙박 예약 취소율이 최대 30%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일본 최대 명절 오복 연휴를 맞아 성수기 영업을 기대했던 관광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直後からお電話がかなり増えた。万一があった場合どう誘導していくのかというのは、我々の中では非常に毎日会議したりというところでミーティングしております。 거대 지진 주의보가 내려진 일본 남해안 지역에선 주민들이 생수와 비상식량, 휴대용 변기 등 재난 물품 사재기에 나서며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地震があったからそれ心配でやっぱ来たら皆さんもう買い上げた後で SNS에선 거대 지진을 예고하는 구름, 즉 지진운을 봤다는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고 8월 14일 등 특정일에 난카이 대지진이 온다는 유언비어마저 퍼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5호 태풍 마리아가 북일본에 상륙해 최대 470mm의 폭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와떼현과 후쿠시마현 등 태풍 경로에 있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에 나섰지만 불어난 강물에 일부 주민들이 고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남쪽은 지진, 북쪽은 태풍. 잇따른 자연재해로 일본 열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요청을 기각했던 법원이 윤 대통령 통화 기록의 조회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간은 차상병 순직 사건과 외압 의혹이 불거진 7월 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윤 대통령 통화 내역은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시간 사이 3차례 통화했고 신범철 국방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도 통화했습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차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영겁 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장 청구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국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적은 있지만 정상 직무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통신 내역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통화 경위 등을 확인하며 대통령실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우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김형석 관장이 정부 행사에 초청돼 취소됐다고 설명했는데 김 관장은 자신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기관 내부 사정으로 취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1987년 개관 이후 매년 진행된 경축식이 취소된 건 37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축식 취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한 다음 날인 지난 9일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청을 했거든요. 백가족을 모시고 경축식을 하겠다라고. 근데 경축식 행사가 취소되었다라고 그분들에게 금요일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김형석 신임 관장이 같은 날 정부 주최 다른 광복절 행사에 참석해 자체 경축식을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경축식 미개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해온 충청남도가 자체 행사를 하겠다고 밝혀와 취소됐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에 취임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광복절 경축식 취소에 대해 광복절에 대한 가벼운 인식을 드러낸 거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주최로 열린 쿠바 수교 기념행사에선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연구자 전원이 김 관장이 인사말을 할 때 등을 돌리며 항의를 표시했고 독립기념관은 해마다 광복과 개관을 기념하면서 광복회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관장 김형석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광복절 관련 정부 행사에 불참의 뜻을 밝힌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단체들은 오는 15일 서울 용산 효창공원에서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지난달 유튜브에 올라온 임신 36주째 중절 수술 영상, 조사 결과 조작된 영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의 병원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입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낙태 수술을 받았고 수술 비용으로는 900만 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 기록에 따르면 태아는 생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아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은 일단 해당 여성과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져 낙태죄 적용이 불가능하고 복지부도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분만이 게시된 이후에 태아가 사망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낙태죄로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유튜버에게 병원을 소개한 지인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들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 당시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작년 6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 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병원의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런던 도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한 남성을 결박한 채 몸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한 남성을 결박한 채 몸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남성은 현지 시간 12일 낮 런던 시내 중심부인 레스터 광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고요. 범행 직후 상점 경비원과 시민들이 흉기를 빼앗은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붙잡아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레스터 광장은 극장과 상점 등이 즐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곳인데요. 32살인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11살 여자 어린이와 34살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가해 남성과 피해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앞서 지난달 29일 사우스포트의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어린이 3명이 숨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산불 연기는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인데요.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며 아테네 인근까지 확산했고요. 이틀째 이어진 진화 작업에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인근 지역 주민은 미리 대피해 현재까지 1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인명피해는 크지 않은데요. 그리스 정부는 이후에 화재 진압 장비와 소방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요. 이탈리아와 프랑스, 체코, 루마니아가 소방 인력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지붕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12일 호주 북부 케언스의 한 호텔에 헬기가 추락한 건데요. 헬기 조종사 1명이 숨졌고 호텔 투숙객 최대 4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헬기 운영업체는 조종사가 허가 없이 헬기 운항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숨진 조종사 신원과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라면은 따라서 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종류는 많아요. 그렇지만 대대로 교통사고라면은 damage, 피해가 restriction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뒤에서 박았다 할 때 대대로는 브레이크를 밟으죠. 뒤에서 나를 박은 사람이 차를 앞에 있는 거 보고 어떻게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면 거기서 따라서 나오는 데미지는 대대로 3,000불에서 5,000불의 차 데미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토로 임팩은 차의 밸류의 100% 지나가는 상황이 있지만 오늘의 질문은 차의 데미지가 3,000불에서 5,000불 나올 때 어떠한 보상이 적당합니까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험을 따라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의 데미지가 3,000에서 5,000불이 될 때는 maximum policy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치료를 따라서 했다면은 상대방 보험이 15,000불이 있으면은 15,000불 당연히 다 100% 받아야 되고 5만 불이면은 5만 불 다 받을 수가 있고 10만 불이면은 10만 불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래도 캘리포니아는 하지만 mandatory 보험 꼭 받아야 될 보험의 미니멈 팔리시가 15,000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팔리시가 15,000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차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UIM, Uninsured Motorist Policy 아니면 Underinsurance Motorist Policy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경우에서 되게 좋은 보상을 recover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서 누가 와서 나를 박았다. 데미지는 4,000불밖에 안 나왔다. 상대방은 보험이 15,000불밖에 없었다. 그거 다 받은 후에 나의 $1 million 팔리시를 따로 빼서 그것까지 받았다. 내 underinsurance 아니면 UM을 받을 때는 나의 보험에는 아무 policy increase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내 보험은 나한테 보호해주는 역할과 보상을 해주는 역할 때문에 많고 큰 보험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되게 중요한 교통사고 날 때 왜 보험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방심하면 당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갈수록 범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거액의 현금이 사기 조직단에 넘어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인데요. 흔한 길거리 모습 같죠? 그런데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누군가 주시하는 남성, 경찰이고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표적이 된 파란색 상의의 남성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방에 현금 따발이 옮겨지는 순간 사복경찰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현금 수거책을 체포하는데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이들의 소가 1,500만 원이 고스란히 사기 조직에 넘어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기범들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침 도는 치킨이라고 하기에는 상태가 좀 이상해 보이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사연을 올린 누리꾼은 한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주문했는데 탄 치킨을 받았다면서 가게에 전화도 해봤지만 원래 그렇다, 조리법대로 조리했다는 답변만 들었다는데요. 사연을 접한 다른 누리꾼들, 조리가 잘못됐으면 인정하면 될 일이라면서 괜히 성실이라는 같은 브랜드 가맹 점주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재난 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 광둥성에는 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어 닥쳤는데요. 육중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여성을 덮쳤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6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인데요. 쏟아지는 폭우와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강풍에 사람들이 우산으로 바람을 막으며 조심조심 걸어가죠. 바로 그때 거대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여성을 덮칩니다. 언뜻 봐도 무게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 찌그러진 우산을 쓰고 나뭇가지 사이로 멀쩡히 걸어 나옵니다. 다행히 머리 위로 잔가지 부분이 떨어지면서 여성은 다치지 않았고요.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출동했을 때 이미 여성은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천운이라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열차가 경적을 울리며 들어오자 흰색 예복을 입은 남녀가 철길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철교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카메라를 든 남성이 황급히 뛰어나오는 것으로 보면 이들은 철교에서 결혼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됐고요. 누리꾼들은 기차가 다니는 철교에서 결혼 사진을 찍다니 제정신인가? 기차가 들어오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 철도 당국은 이들 때문에 열차가 속도를 줄여 운행이 지연됐다면서 예비 부부에게 500링깃, 약 15만 4천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